생각해도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괴는 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어린아이다. 그리고 서괴전 같은 데의 설명에 의하면은 술의 준괴는 뭐냐? 만물이 다 생긴 겁니다. 하늘, 땅, 그 다음에 주는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고, 만물이 이제 처음 생겼을 때, 그러니까 처음 생긴 사물은 어때요? 어리다는 거죠. 갓 생긴 거니까 어린 것이다. 그래 어린아이다 이렇게 봅니다. 몽. 쭉 그 괴 설명도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몽매하다 그러죠. 계몽한다 그러죠. 다 그런 뜻입니다. 계몽이라는 것은, 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덮여 있는 거예요. 아직 키워지지 않고 속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덮었습니다.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계라는 건 열어준다는 겁니다. 열어준다. 계몽한다. 열어준다는 거죠. 그걸 열어 밝히는 것. 계몽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. 어린아이를 계몽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. 산수인데 어린아이는 그럼 이 괴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효의 어떤 것이 어린아이에 해당하고 어린아이를 계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계몽하는 사람은 어떤 효에 해당할까?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. 이 괴에서 어린아이는 묘하게도 요 오효가 어린아이입니다. 계몽을 하는 주체, 바로 양으로서 중앙을 차지한 것이요. 요거, 이 정중이 중요합니다. 정중. 중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괴의 중심, 어린아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는 중심은 요 오효입니다. 그리고 어린아이를 계몽해서 그 몽매함을 깨우쳐주는 주체는 바로 이입니다. 여기서는. 이가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. 여기서는. 오는 그런데 임금의 자리이기도 하죠. 이는 제야의 현인이기도 합니다. 상하로 딱 나눠볼 때 오가 임금의 자리입니다. 이는 제야, 야에 있는 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최고층에는 못 올라간 자리의 덕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봐서 임금의 자리와 이의 자리에서 이 양이고 중을 차지한 이것이 오의 음유한 몽매한 자를 깨우쳐주는 것으로 봅니다. 정자는 주로 여기에, 정의처는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 괴를 해석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이 어진 사람에게 나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? 임금, 위에 있어도 자기가 몽매하고 유약하면은 늘 아래에 있는 현인을 찾아서 가르침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.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임금의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. 유학자들은 늘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로 모든 일을 자기가 하기보다는 어진 사람을 구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뜻에 의해서 정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유학자들의 관점입니다. 정의철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. 유약하고 어두운 임금이 아래에 있는 현인에게 찾아서 가르침을 구하는 괴, 이렇게도 풉니다. 그런 걸 생각하면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유비가 삼고초래 한 얘기 아시죠? 제갈공명을 찾아서 3번이나 오두막을 찾았다. 삼고초래 얘기는 아시죠? 저는 참 삼국지를 참 재미있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. 요즘 분들은 삼국지도 잘 안 읽어요. 학생들을 제가 기죽이기 딱 좋습니다. 강의하다가. 학생들이 뭐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삼국지 몇 번 읽었어? 그러면은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삼국지 읽은 사람 손 들어봐. 그러면 몇 사람이 쭈삐쭈삐 손을 들어요. 학생들이. 그러다가 고우영 삼국지 빼고 그러면 또 내려요. 고우영 씨 이제 만화 삼국지 되게 좀 보고 말았더라고요. 진짜 삼국지를 쭉 본 사람이 없어요. 그만큼 우리가 문화적으로 세대가 달라졌어요.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접하던 삼국지도 요새 학생들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. 삼국지 여러 번, 몇 번 읽은 사람하고 한 번 읽은 사람은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그만큼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던 건데 삼국지도 잘 안 읽어요. 그 중에서 아주 여러 기막힌 대목들이 나오죠. 삼국지는 소설입니다. 삼국지는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을 한 거죠. 삼국지 연의입니다.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었던 유비, 관우, 장비를 중심으로 놓고 소설로 한 거죠. 그래서 삼국지를 읽을 때는 3번을 책을 집어던진다고 그랬어요. 분이 치밀어서. 왜? 그때 그냥 주인공 역할하던 관우가 죽을 때, 형주싸움에서 관우가 죽을 때 책을 던진다고 했고, 그 다음에 유비가 죽을 때 또 던지고, 그 다음에 제갈공명이 사마이하고 싸우다가 오장원에서 죽을 때 책을 던진다고 했어요.
그만큼 유비, 관우, 장비를 중심으로 하고 제갈량 이렇게 곁들여가지고서 그 역사와는 달리 소설로 한 것이 삼국지입니다. 그 중에서도 유비가 3번이나 현인을 찾아서 제갈공명의 초려, 오두막을 방문하던 얘기가 있죠. 아주 그 백미입니다. 그때 그냥 아주 기막힌 각색이 있죠. 갈 때마다 장비를 막 투덜투덜 하죠. 막 그런 촌놈을 왜 형님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? 그 당장 명령을 내려서 그냥 끌고 오면 될 걸 뭐 그래도 아니다 하며 찾아가는 유비. 나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제갈공명이 초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. 낮잠을. 네, 유비가 밖에서 기다렸죠. 아마 그냥 관우하고 장비는 화가 나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그때 제갈공명이 한잠 턱 자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시를 하나 딱 읊습니다. 아주 저는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어떤 시냐? 대몽수선각 평생아자지 초당춘수족 창해일지지 이렇게 썼습니다. 써보겠습니다. 아주 제가 기억에 남는 시라. 대몽을 수선각이리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리오. 대몽 누구 숫자입니다. 이건 잘 안 써. 누구수 대몽수선각 평생을 시자가 2번입니다. 연속. 무엇이죠? 대몽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리오. 평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토록이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는 한자에서는 평생이라고 하면 평생이란 우리 평생의 뜻이 아니고 평소라는 뜻이 있습니다. 일상. 평소에 내가 스스로 아노라. 내 삶을 아노라. 이런 얘기겠죠. 평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도다. 초당에 띠풀로 만든 집에 봄잠이 넉넉한데 한잠 자고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데 창밖에 해는 더디게도 가는구나. 은자가 아주 봄잠을 넉넉하게 자고 나서 기지개 쭉 키면서 이 시를 읊을 때 정말 멋있습니다. 큰 꿈 누가 먼저 깨리오. 평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도다. 내 삶을.